장성택 실각과 관련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치 과거 12.12 사태 때 육군참모총장 연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총격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측근 회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저희 단독 보도인데요. 북한 체제하에서 이런 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게 과도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가 확고히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때는 그런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네. 지금과 같이 이제 김정일 권력으로부터 김정은 권력으로 새로운 이제 권력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권력을 가진 측과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층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성택 실각서를 두고 우리 쪽에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기록 영화들에서 장성택이 아예 사라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동안의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되는 인물들이 숙청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그 영상에서 그 인물들을 제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보로 접했던 장성택과 그의 그 관련 인사들의 숙청이 사실로 확인되는 영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성택의 실각은 외화 횡령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보도에서 나왔고요. 공개 처형도 그런 어떤 외화벌이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성택이 맡고 있는 주요 직책 중에 하나가 당 행정부장이고 또 그 숙청된 인물들도 제1부부장과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뭐 보안 관련 기관도 관장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로 행정부는 행정경제사업을 맡은 당의 주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어떤 그 경제사업과 관련해서 이권을 허가하거나 또는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을 받거나 그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외화를 은닉해두거나 또는 이제 그 통치와 관련해서 자금을 비축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에 장성택 관련 인물들이 이제 과도적 권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권력도 상당 부분 가졌고 또 그와 연계해서 이제 비자금이라든가 그런 뇌물, 그런 은닉 자금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월권이라든가 분파행위라든가 또는 당의 율적 영도 체계에 이제 따르지 않았다. 뭐 그런 제목을 씌울 것 같은데요. 아마 대체로 숙청되는 과정에서는 부패 혐의를 걸고 충성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성택이 현재 보안시설에 갇혀서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가지고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은 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그 영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권력 그 일선에서 사라진 걸로 봐야 할 것이고요. 뭐 반성문을 제출하는 차원의 수준일까 아니면 완전히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준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영상물에서 그 화면들을 다 지웠다는 것은 뭐 권력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그 방송이니까 또 새로운 사태 변화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도 2번이나 좌천됐다가 또 복귀한 적이 있는 장성택이 김정일 2주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공개 행사가 있을 텐데 그 주석단이나 옆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관측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태 변화로 이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만약에 그 2주기 때 나올 정도라면 굳이
그것을 지울 이유가 없겠는데요. 네. 그걸로 봐서 오늘 지운 영상을 방영한 걸로 봐서는 12월 17일 2주기 관련 행사에도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변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잠적이라기보다는 실각은 확고히 이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은의 실각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사태가 결국은 북한 급변 사태, 이 급변이 이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뭐 그것이 또 약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 권력이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모부인 장성택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김정은을 떠받치는 신진 그 권력 엘리트 그룹들이 네네. 이 사회 각계를 장악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김정은 권력 구축의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과 조직 뭐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이제 숙청과 개편 그리고 엘리트의 교체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네. 이제 신구 권력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은 불가피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그 불안정성은 늘 상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